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고금리 여파 2030 집주인 12만 명 뚝 12만 명이 줄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작년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급등해서 무리하게 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소식을 전해드렸었느냐. 고금리에도 2030이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들인 집 결국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다 팔자. 다 이 매수를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30대 자가부 역대 최대 감소다.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돼서 고통은 영끌로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윤 대통령 근본 개선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 현재 공매도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말고 근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를 하겠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국회 처리를 좀 당부하기도 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지금 손뼉이 맞은 만큼 급물살을 하겠다라는 전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어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불붙은 개발 경쟁. 네. 지금 일단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요. 메가시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총선 앞두고 여야가 다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총선 앞둔 선심성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등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51개 지역 중 24곳이 수도권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이번 총선 역시 관건은 수도권인 건가?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민주당 이번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 직무유기다라는 게 그 이유인 건데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아니다라고 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 건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 호통들은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없다 허위 보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없습니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냐? 여기 좀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전기료가 최대 그렇게 되면 40%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산업부가 보고를 하니까 당시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적 감각이 없습니다. 라고 질책을 했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전기료 올릴 요인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라는 게 지금 이제 감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앞서서 통계 조작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전기요금 허위 보고 의혹도 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감사원 수사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로도 좀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중기부 장관에 김희정 전 장관 유력하다. 저는 여가부 장관이었는데 이번엔 중기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장관인 이영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총선 출마설 이영 장관 후임으로 대통령실 인사검증 막바지 단계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영 장관 결국 그러면 총선에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 얘기인 즉슨 총선과 맞물린 개각 폭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화사한 노란색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이 모습인 건데 저희가 불과 이틀 전에 뭘 보여드렸었느냐. 한라산 백록담에 눈이 왔어요. 18일이나 작년보다 일찍 왔습니다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불과 이틀 뒤에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도의 모습. 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따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쌀하니까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크게
복용하시다가 하지만 유튜브로 같이 복용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댓글로 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빠꾸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쉽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인요한, 불출마, 험지 출마, 시간 주면 100% 움직임 있을 것.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제 저희가 사실 혁신이 조기 예산, 조기 종료, 배수진을 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시간 주면 100% 움직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뭐 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들이 절대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매라는 말을 써서 교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썼다고 어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매는요 여론이고요. 여론은요 국민입니다. 그 매는 이제 그 국민이 또 투표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제 중진 불출마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두고 말씀하고 계신데 언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12월 뭐 초까지 국회 일정이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뭐 조금 기다려야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해요. 네, 조금 기다려야죠. 여러분들 너무 성급해요. 라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두현 의원님, 어제 분명히 나왔던 얘기가 혁신이 조기 예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체할 수도 있다. 네.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잖아요. 네. 이제 한쪽에 무게를 두는데 그것은 저는 언론의 속성이라고 이제 보고요. 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서로 섞여서 막 합니다. 최종 심판자는 국민 여론입니다. 우리 인요한 위원장도 이야기했죠.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네. 너무 급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이른바 말은 자기 희생과 그 결과로 수도권 격전지로 옮길 때는 그 옮기는 사람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위한 자기 개인 이익의 양보라는 것이 비춰져야 됩니다. 네. 강제로 떠밀려 가듯이 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납득이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시간을 없죠. 줘야 올바른 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약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랑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12월 그래도 한 초중반까지는 좀 더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에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TK 찾은 김기현, 당 리더십 흔들지 말라. 네. 김기현 대표 어제 구미에 갔습니다. 여길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얘기 중에 쏙쏙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급발진, 정제된 언행이라고 김기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김기현 대표 이 얘기에 어제 밤 9시에 뭐 이 얘기 때문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얘기가 있고 어제 저녁 9시에 국민의힘 혁신이 온라인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급박하게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거였는데 별도의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
김 대표의 발언은 혁신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성명서라도 내서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뭐 의견이 모아졌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저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렇게 되면 혁신이랑 지도부 지금 대치 상태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활동이라는 건 네. 당의 혁신을 추동해가면서 완전한 변화를 꾀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와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시끌벅적한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과정들이 결국은 혁신위가 국민께 감동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는 애당초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자고 잡혀 있었던 회의로 알고 있고 혁신위원회에 10명이 넘는 혁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외부에서 온 인사들부터 시작돼서 자유로운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서 인유한 위원장이 적정 수준에 밀고 당기는 과정들을 저는 잘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모든 뉴스를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사실 정치권의 뉴스를 끌고 가고 있고 네. 또 혁신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난 한 2, 3주 정도의 여론을 보면 수도권 등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여론들이 상당히 좋게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가장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게 중진, 친윤,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불출마가 실제 이루어지냐 마냐에 대한 뉴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인유한 위원장이 확신하고 있는 상황처럼 조금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도 인유한 위원장의 생각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부와 혁신위가 지금 뭐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당연히 혁신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걸 이겨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 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인요한의 거침없는 통합행보, 여당 내부 사실상 비대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인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너무 나가는 측면이 있다. 사실상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의 행보라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네, 이상식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일단 사실상 비대위원장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모든 이제 행보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은행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4.3 행사에도 갔고 지난번에는 또 김대중 행사에도 왔는데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본인의 말씀을 또 이행하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인요한 혁신위에 반발하는 여러 중진이나 친윤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김기현 대표예요. 김기현 대표 본인이 네.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용산이나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충실하게 대통령실 또는 용산의 의중을 저는 이행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에게 이제 자기의 거취에 관련된 저런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 저렇게 반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 기다리면 100% 답이 온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윤이나 중진들은 정치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시간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명분과 대의가 필요하거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난 죽어도 사상에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런 기련한 의지를 보인 분이 시간이 단순히 흘러간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100%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참고로 김기현 대표에게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대한 예산 심사부터 또 지금 여야 간의 대치 국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불출마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등 떠밀리는 과정들이 비춰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만두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오히려 차단시킬 수도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약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결단의 의지를 갖고 있다더라도 네. 지금 순식간에 본인이 결단했을 때 나머지 중진 의원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달리 여러 의견들이 왔을 때 본인이 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출마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나오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지역구 가서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당 대표 지도부로서의 깊은 고민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가 이루어질지 김기현 대표의 혁신과 결단이 이루어질지는 국민들께서 곧 지켜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누가 먼저 내려놓을 것이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훅 갔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또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인 위원장의 이런 어떤 혁신 드라이브에 내부에선 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뭐가 있었냐면 이른바 리스트가 거론이 됐습니다. 네. 혁신위의 불출마 리스트. 네, 뭐 이인 위원장이 직접 실명을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됐다 이미 라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김기현 대표 이름도 있고 지도부 2~3명과 지역구 중진 2명 그리고 대구 경북 중진 3명 그리고 충청권 2~3명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리스트가 작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한번 슉 돌았습니다. 여의도에. 그래서 기자들이 직접 혁신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불출마 의원 리스트는 진짜 없어요. 없는 건가요? 나는 본 적이 없어. 혹시 나중에 그 어떤 분들이 불출마를 해야 하는지를 위원장님과 아니면 혁신위 차원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박사님께서 그 기본 원칙이라든지 윤유한 위원장께서 큰 틀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입꼬매라 그랬는데 갈게요. 없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뒤에 또 입장문도 별도로 나왔습니다. 혁신위 입장문. 혁신위가 당내 불출마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의도 없었고 리스트도 없다. 분명히 합니다. 라고 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유, 입을 꼬매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지금 입 꿰매라라고 김경진 의원한테 누가 얘기한 걸까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 혁신위가 워낙에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을 빵빵 터트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중론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유한 위원장도 아마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때 그것이 네. 다 새나간다면 오히려 지향하는 바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론을 내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트가 과연 없을까?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있다고 하면 그럼 네. 리스트의 내용이 뭐냐라고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생리인 거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럼 혁신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기득권이고 중진이고 그리고 지도부에서 TK, PK에서 누구나 만들려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적어도 혁신이 돼야 우리 혁신안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스트가 정말 없겠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셨어요. 윤두현 의원님. 예. 김경진 의원님 이건 누가 꼬매라고 한 겁니까? 뭐 추측은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저 방송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리스트는 뭐 저도 이렇게 기자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온갖 리스트가 다 떠돕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경험으로는 뭐냐? 근데 취재해 보신 바에 의하면 실존한 것도 있잖아요, 리스트가. 대부분은 네. 리스트가 있어서 아류작이 떠도는 게 아니라 추측성으로 아마 이럴 거다라고 만드는 것이 여론의 있다면 검증을 이럴 거쳐서 거다. 굳어지는 그래서 정리되는 네. 그래서 저 중에 보면 일부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나 그대로 올 거냐? 아닐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데 이 너무 연연한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수도권 격전지로 옮길 때는 네. 지금 보면은 마치 기득권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을 벌 주듯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라는
라는 식으로 비춰지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로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갔을 때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총선에서는 졌지만 그 이어지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한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혁신이 안도 그렇게 굴러갈 거고 너무 조급하게 보시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라. 그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를 지금 전하셨습니다. 일단 분명한 혁신이가 뭔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고 있다. 뭔가 줄타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힘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점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관건은 그래서 이 혁신위의 드라이브에 윤심이 실렸느냐겠죠. 근데 윤심이 실려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보통 대통령의 이른바 측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장제원 의원 버스 92대에 4,200여 명 외곽 조직 쫙 모아서 세과시를 했더라. 나 서울 안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본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험지 출마하라 그래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네, 저는 권력자 눈치 안 보고 삽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교회 간증 영상입니다. 뭐 다른 데 가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한 그런 영상인데 근데 이 얘기를 보면 권력자 눈치를 안 본다. 그러면은 혁신이 아닌 윤심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여당 혁신이 권고한 윤심 반영 분석도 윤심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 소위 이제 대통령을 사랑하면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심히 봤는데 제 결론은 우리 당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다. 우리 당의 대통령 메신저로 통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데요? 이용호 의원이라고. 우리가 이용호 의원이 의총에 나오면 약간 긴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인용한 혁신위에 호응한 유일한 의원이에요. 네, 이용호 의원 지금 대통령 메신저로 통화하는데 이 대통령 메신저로 통화하는 이용호 의원 지금 대선 때 수행을 했었죠. 이 이용호 의원이 혁신이 안에 호응을 하지 않았느냐 유일한 의원이다 때문에 혁신이 안에 윤심이 실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OX로 여쭤봅니다. 혁신위에 윤심이 실려 있다. 하나, 둘, 셋. 네, 김병미 최고위원님 아니다. 홀로 아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혁신위에는 윤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민심이 실려 있습니다. 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민심에 기반돼서 혁신이 갖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만약 윤심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윤심도 그런 혁신의 활동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려갖고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게 누군가의 의중을 갖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외부 인사들이 수차례 들어와서 당 지도부와도 마찰을 겪으면서 아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활동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혁신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할 수는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혁신위에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실려 있다. 다만 이 민심이 윤심과 같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식 의원님.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혁신위에 윤심이 실려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정황을 보니까 저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 의원의 이제 그 불출마 선언 저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거보다도 저는 장제원 의원의 발언에 주목을 하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권력자의 눈치 안 본다고 했어요. 장제원이 누굽니까? 장제원이 윤심 중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알겠습니까? 그런 분이 말하는 권력자라는 것이 과연 인유한 위원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윤심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윤심이 실려 있다. 근데 윤심이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사상에 죽겠다고 저런 말을 하신 분이 쉽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인요한 위원장께서 백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진이나 윤핵관들도 백도 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윤두현 의원님. 예, 그 윤심이 실려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그 윤심의 내용이 뭐죠? 저는 민심을 따르라고 하는 윤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윤심이 실려 있느냐? 맞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혁신위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다라고. 네. 지금 국민의힘 소속 두 분은 이거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민심에 지금 방점을 거듭 2번 찍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한 발 더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민주, 조송추 출마도 걱정인데 비례신당 한 발 더 나간 송영길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비례신당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러한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례 전문 송영길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 새로운 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른바 송영길 신당이 급부상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송영길 신당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 별로 없다. 예. 네.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의 총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우리 정치가 민심을 괴리되는 방향으로의 그런 신당 창당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찰의 지금 정치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이에 대한 탄핵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설득하면서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민주당에 있어서의 그런 존립에 대한 부분, 정체성의 부분 이런 부분도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송영길 신당 이 현실 가능성도 작고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아마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중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면 그 신당을 만드시면 조국 전 장관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이게 열려야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소선거구제 때문에 야권 분열의 그런 논란, 사표 방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전국구에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전 라디오에서 비례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는데 아마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라고 지금 최혜영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나온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 조국 전 장관과도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OX로 좀 여쭤보죠. 송영길, 조국 두 사람 같이 손잡고 신당 만들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 오늘은 김병민 최고위원 약간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이유, 맞다. 네. 열린 민주당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적인 이
이 관계자로 연루가 돼 있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를 공천해 줘서 총선에 출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져서 이제 앞으로 2심 대법까지 가게 된다면 유죄가 그대로 이어져서 확정될 경우 결국은 실형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경우에 총선에 출마시킬 가능성도 없겠죠. 그럼 그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자신들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비법률적 방식으로 끌어내겠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방법은 딱 하나, 과거에 있었던 열린민주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나왔던 출마자들의 면면에 보면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김의겸 의원 등 굉장히 강성 지지층이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같이 손을 잡고 열린민주당 시즌2를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실장님. 예, 뭐 조국 장관이나 송영길 장관이나 본인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까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민주당 전체 또는 진보 진영을 둘러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치하지 않다. 송영길 대표만 하더라도 본인이 돈봉투 사건에도 아직 연루가 돼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불출마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도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강성 지지층에 소구를 하고 어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강성 지지층을 이제 소구를 하고 어필을 하려면 계속 강성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런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도층을 네. 외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것을 잘 아는 뭐 당 지도부나 범민주 또는 저 진보 진영에서 여기에 동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짧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당을 못 만들 것이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쪽입니다. 하면 안 된다. 할 수 네. 있어도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또 오히려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니다. 열린민주당 시즌2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선 뭔가 당 내가 아니라 당 밖에서 지금 복작복작 신당의 움직임이 있는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하나 더 추가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추송 총선 출마 기류, 이게 앞서 나온 고민이었었죠. 근데 여기에 한동훈 저격 논란, 뒤숭숭한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저격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다음 기사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어린 놈도 아닌 너, 금수, 야당, 한동훈의 막말 릴레이. 네,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어린 놈도 아닌 너다, 금수다라고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볼까요? 네, 유정주 의원이었습니다. 유정주 의원 SNS에 그닥 어린 X도 아닌 너, 처음엔 신기하고 그 다음엔 구토, 이젠 그저 한스럽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금수는 김영민 의원입니다. 금도 못 지키면 금수인데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 대통령을 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저격이 뭐 유정주 의원, 김영민 의원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요 앞서서 아까 잠깐 나왔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런 건박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정말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고 수없이 무죄를 받고 잘못된 무리한 수사를 한 게 검증됐던 사람이고. 네, 사실 처음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에서 물병이 있으면 좀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흥분했다, 좀 감정이 앞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두현 의원님, 예. 근데 그 뒤에 나온 얘기는 어제 한 얘기거든요. 어제 한 얘기는 후지다를 반복을 이제 수사도 후지고 다 후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본심이
인 건가?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런 기조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개인적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순간적 개인적 감정이냐? 근데 그 개인적 감정이 오래 가는 거죠. 그걸 통상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뒤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은요, 참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칼럼에서 있었던 그 내용인데, 네. 1980년대 후반에 그 홍콩 너와라 영화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영화 대사 중에 강호의 의리가 사라졌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요 품격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무리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너무 원색적인 용어가 오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이제 저 막말 릴레이는 자기만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체를 자해하는 거다. 그래서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막말 릴레이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들 아까 그 SNS를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유정주 의원, 김용민 의원 새롭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민형배 의원이 참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한동훈 같은 XX, 이제 본인이 XX라고 쓴 거예요. 뭐 다른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 XX라고 썼습니다. 이건 정치에 끼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비판을 했었는데, 근데 신현영 의원님, 사실 민형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강성이라고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민형배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거둔 거는 아유 강성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유정주 의원의 경우에는 또 뜻밖인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이냐, 맞습니까? 지금 그 SNS에 올라간 세 분의 의원들은 다 철험회 소속의 의원이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오늘 말하려고 품격 있는 정치 실종 이거 적어놨는데 지금 윤대현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정치해야 되나에 대한 자괴감도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앞두고 있고 다들 그 각자의 지역에서 경선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강성 발언으로 인해서 언론의 회자가 되면서 인지도를 쌓을 수밖에 없는 또 안타까운 그런 선거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성을 위해서 더 자극적인 언사로 이런 부분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선거 국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우리 정치인들한테 지지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저는 정말 품격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공방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그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같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수준을 격하시키고 대한민국 전체의 수준을 후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불만이 있고 집에 가서는 상당히 그런 비토를 스스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공식적인 언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치의 품격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총선 때가 다가오다 보니까 좀 더 격화된 말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이런 얘기에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도 맞받아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 막말은 나이 문제가 아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죠. 근데 유정주 의원이 75년생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76년생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나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이런 기조면 치고받고 오늘도 2라운드, 3라운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먼저 응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발언의 수준들을 좀 조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최악의 막말, 뭐 여러 막말을 했습니다마는 젊은 층들이 보기에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어린 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갖고 한동훈 장관 나이가 50대가 됐는데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린 놈 이하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정치할 마음이 있기는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응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핵심과 본질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다른 게 아니라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 한복판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이 돼요. 현직 국회의원도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내 책임이다. 아니면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국민께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한동훈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흙탕 싸움에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송영길 전 대표의 행동은 본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를 이른바 진영 논리로 치환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영 논리로 치환시키는 순간 민주당 전체 진영이 다 송영길 전 대표 수준으로 격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는 제발 이제 좀 지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윤영찬 12월 중하순 민주당 탈당하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12월 중하순 지금 한 달 남짓인 거죠. 한 달 남짓 남았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직접 입 밖으로 나와서 이게 거론이 되는 거죠. 이원욱 의원의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나라고 하는 거를 유추해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 준다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 가겠다. 네, 늦어도 12월 중하순에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가면 나도 험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일단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신현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가면 뭔가 당내 비명계 논란도 같이 잦아들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말씀이세요. 이재명 대표 험지 가면 우리 당연히 가지 어디든 간다. 내일이라도 간다. 당장 간다 지금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험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리더십이 뭔가 선행을 보인다. 예를 들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다면 또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꿔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원욱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원욱 의원님 우리 당에서 비명계 대표 주자로서 수박이라고 상당히 핍박을 받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자 출신으로 수십 년간 삼선까지 하면서 민주당에서의 정치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본인이 나름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쓴소리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원욱 의원님도 이런 이재명 대표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는 온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자극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분명히 그런 결과들이 긍정적인 합리적인 결과로서 또 민주당에 있는 선거에서의 긍정 요소로서 작용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제가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네. 일단 참 이런 당내 쓴소리도 이 충정에서 하신 말씀인 거고 하지만 이게 다 결국은 다 잦아들어서 같이 좀 논의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제 질문에는 또 명확한 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윤두현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네, 이유. 아까 저도 이야기했고 또 우리 신인영 의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감동을 준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행동이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 생각이 바뀌고 물론 강한 충격이 오면 바뀌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거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별로 그를 안동으로 갈 확률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강한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험지 출마 안 하고 계속 개항에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강한 충격을 말씀을 하셨죠. 저희 아까 기사 제목이 12월 중하순 탈당 가능성이었었습니다. 요거 제가 OX로 여쭤봅니다. 이원우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12월 중하순에 탈당한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좀 뭔가 퐁당퐁당 좀 섞였어요. 네. 신현영 의원님 예. 탈당한다? 일부 탈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뭉쳐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민주당이 올바른 길을 가야 하기 위한 역할을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선과 앞으로 저도 총선기획단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던져야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목소리를 낼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오히려 이 당적이나 이런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하고 또 감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모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거나 갈등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 한두 분은 그렇게 탈당을 하면서 제3지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한두 명 정도 선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한두 명에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오는 이상민 의원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상민 의원의 가능성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예, 한두 명. 가장 선두 주자인 이상민 의원께서 한두 명이 포함되면서 또 여러 가지 탈당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성식 실장님은 아니다. 예, 저는 뭐 한 명도 탈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상당히 뭐 4-5명 정도 이상의 어떤 그룹의 이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규모의 차이죠. 아. 예, 규모의 차이인데 네. 아마 대규모 탈당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로 가신다 이 말입니까? 이준석 신당의 실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고 이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탈당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명분이 없고 대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소속 분들도 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셨어요. 다만 규모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김영민 최고위원님. 네.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서로가 건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청래 최고위원이 외상값은 반드시 받아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각의 주장, 또 강성 기류, 수박 색출 등에 대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 통합을 위한 메시지들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일부 그래서는 안 된다 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비명계가 있는 지역에 가서 벌써부터 친명계가 같이 경선에서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객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탈당이든 새로운 신당의 가능성이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공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니 12월에서 1월 달로 내년 1월이 넘어갈 때쯤 되면 각종 여론조사들이 신당을 둘러싸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를 기반으로 정치적 결행들을 고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정치적 결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여도 야도 다 지금 정치적 결행이 어떤 시간이 지금 슬슬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맞불입니다. 맞불.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당 이번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입니다. 네, 민주당 그동안 이 검사 탄핵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죠. 근데 이번엔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기사 말고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일단 발 뺀 야당. 얘기가 좀 다르죠. 아까는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매일경제는 탄핵 일단 발을 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온 이유 최혜영 이 원내 대변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 중이시게 나왔는데 아까 TF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정정 문자가 왔습니다. 논의될 것 같다고 발언한 건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총장 탄핵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라고 다시 이 입장문이 문자로 지금 다시 기자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하는 거야? 하다가 아니네? 어떻게 해프닝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검찰총장 탄핵안 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들었던 이유가 실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이 된 게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 관련이죠.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녀 위장 전입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지난 9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통과가 된 사람도 있죠. 안동환 차장검사 이거는 뭐 보복 기소 의혹 또 다른 의혹입니다. 관련해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고 지금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명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2명은 할 거라고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검찰총장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논의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신현영 의원님.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도 회자된 적도 없고요. 그러면서 대변인께서 명확하게 공식적인 언사에서는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의 내피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질문이 왔을 때는 우리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게 그 대변인의 역할인데 저 같으면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슈는 오히려 가라앉힐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띄우는 데 발언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소통에 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행한 뭐 이정섭 그리고 손준성 검사 탄핵안도 지금 이번 본회의에서의 이슈로 인해서 다음에 다시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탄핵을 지금 꺼내든다는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내부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거듭 얘기하는 게 검찰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죠. 저희 그동안 그 탄핵안 제출한 거 좀 같이 볼까요? 네. 이미 통과된 것도 있고요. 지금 손준성 차장검사, 이정섭 차장검사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또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정섭 차장검사가 가장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서 그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네. 사실 며칠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러지 말고 나를 탄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 법조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탄핵하는다고 진짜 탄핵하는 건가?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검찰총장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정치인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 굉장히 모든 정치권의 뉴스를 다 빨아들였고 그리고 실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으로 명예를 회복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르게 되는 민주당 폭망의 길을 추미애 전 장관이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총선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이때에는 이 작은 흔들림에도 혹시나 여론이 움직일까 이런 일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민주당에서 가슴이 덜컥하는 의원들이 있었을 것 같고 말 한마디에 대한 이 조심성 없게 나갔다가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이미 민주당이 해왔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총장뿐 아니라 검사에 대한 탄핵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법치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역풍이 상당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역풍 불까 봐 가슴이 덜컥했던 의원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식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와 여당의 정부의 중요한 실정에 대해서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그야말로 최후의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정섭이나 손준성 검사는 탄핵의 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탄핵하려면 해라 이렇게 했듯이 본인도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전략상으로 볼 때 조금 미스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을 곧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할 텐데 그게 이유가 되기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 좀 모든 탄핵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탄핵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검찰총장 탄핵 계획 없다. 말바꿈 민주. 한동훈 하루 한 명씩 탄핵 남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번에도 한마디 한 것 같죠. 보고 오실까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해 입장 여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써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품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일부러 써왔다,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일부러 써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두현 의원님. 예.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가슴 품에서 꺼내서 보고 읽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게 이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사실 탄핵 소추라는 게 저도 기자를 오랫동안 이제 국회 출입 기자 했지만 그렇게 흔히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네.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보고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어왔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좀 참지 왜 일일이 반박하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쪽에서 억지 주장을 합니다. 무반응을 하면 사실상 인정한다는 묵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같이 진흙탕에 뒹구는 꼴이 돼서 서로 같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진흙탕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할 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첩을 메모지를 꺼내서 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메모지에 꾹꾹 마음을 눌러 담아서 한자 한자 적어서 갖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들으셨죠?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한동훈 장관님 매번 이렇게 따박따박 네. 대꾸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권으로 들어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면 조금 더 신중하고 발언도 조금 진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워낙에 민주당과 대립각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모습으로서의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 처음에는 정말 뭔가 세련된 이미지로 국무위원으로서 젊은 뭔가 혁신을 할 것 같았는데 네. 이제는 좀 비호감도도 올라가고 경거망동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싸우는 모습으로서는 둘 다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장관으로서의 이미지조차도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인 공방을 좀 이제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측 다 좀 더 이런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희화화되거나 정치가 오히려 혐오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사실 여의도 안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단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네. 가능성? 가능성은 제로죠. 네. 그리고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과 동급으로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 검사 탄핵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이 정도의 동급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동훈 장관이 점잖은 표현으로 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급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추가 검총장 지휘권 박탈했는데 이원석 탄핵 물음표입니다. 쌍따옴표가 붙었죠. 추미애 전 장관 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지휘를 한다고 탄핵을 하느냐라는 쌍따옴표. 지금 검찰 내부에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이상식 실장님. 예. 지휘권이 없는데 왜 탄핵을 하느냐라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네. 탄핵 추진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으로 가름하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 저 발언 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종이를 꺼내서 따박따박 읽는 걸 보고 아 저분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민의힘 대변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씀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저거는 그냥 입에 사실 올리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하신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고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배라는 또 실정법의 위반 소지도 있는 아주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정법 위반일 수도 있다.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 준비한 소식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점. 내일은 무슨 날? 수능 날입니다. 네. 수능일 오전 지하철 등편합니다. 네. 하고 소방차 사이렌도 쉿. 네. 사이렌도 울리면 안 된다라는 거.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러죠. 비가 와서 만약에 번개가 쳐서 듣기 평가를 못 보면 한 번 더 들려준다고 합니다. 네. 내일 수능 날이라는 점. 가능하면 출근길 좀 더 이르게 아니면 좀 더 늦게 그 시간대를 좀 피해서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